계속적으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TCP IP 프로토콜 스택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통 우리가 TCP IP 프로토콜 스택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할 때 보통 그 표준이 처음 시작된 거는 유럽에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원래는 한 나라, 로마를 한 나라였는데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좀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이랑 다시 한번 한 나라로 합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잘 알겠지만 경제적 규모는 경제적인 그 유로화라는 통화를 새로 만들었고요. 정치도 유럽 의회라는 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주고받는 어떤 통신 프로토콜, 단위 이런 것들을 좀 통일을 해서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통신에 직접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 때 OSI 세븐웨이 아키텍처라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그 디주르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로우 법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하자 이렇게 만든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예를 들어 그 대학이나 그 펜타곤에서 필요에 의해서 실제 만들어져 사용됐던 통신 프로토콜이 TCP/IP 프로토콜 스택입니다. 이거는 디팩토라만 쓰죠. 실제 사실 팩트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주로 대세를 이루는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표준이 되어버린. 그래서 유럽에서는 OSI 세븐웨이 아키텍처, TCP/IP, 미국에서는 TCP/IP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두 개가 공존을 했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TCP/IP 프로토콜 스택만 살아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물론 OSI 세븐웨이 아키텍처 말도 하지만 대부분 TCP/IP 프로토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CP/IP 프로토콜 대충 구조 중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OSI는 이렇게 7계층이 있습니다. 7계층. OSI가 7계층으로 제가 왜 계층으로 나누는가 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이렇게 잘게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 유지 보수 측면에서 돈이 적게 드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은 2만 개에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하나의 부품이 고장 하나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소프트웨어도 하나만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게 나누면 좋겠는데, 통신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7개의 계층 나누는 것이 유럽에서는 OSI 세븐웨이 아키텍처다, 7계층 모델이라는 거고, 미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계층입니다. 여기 1, 2계층, 여기 3계층 인터넷이, TCP가 4계층, 어플리케이션이 5계층. 그래서 보면 OSI 세븐웨이 아키텍처 456이 5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 뭉쳐가지고 3개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쨌든 TCP/IP 프로토콜 스택은 5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TCP는 몇 계층입니까? 4계층이죠.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자, 트랜스포트 레이어, 여러분 각 프로토콜 계층에 기본적으로 알아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음성은 시간에 민감하고 데이터는 에러에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네트워크망, 데이터 통신 이런 말 쓴다면 다 에러에 민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러가 있다 없다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빨리 보내더라도 에러가 있으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에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특히 에러를 있다 없다를 체크하려면 이 보낸 정보가 에러가 있다 없다를 붙이려면 우리 보통 잘하는 패러티 비트 같은 게 어떤 경우입니까? 1의 개수가 짝수개를 만들어주는 게 짝수 패러티지 않습니까? 그 패러티 비트를 한 비트를 붙여주므로 만약에 짝수개 원래 데이터 짝수개 1이었는데 홀수로 바뀌었다, 에러가 있다는 거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에러를 감지하기 위해서 에러 감지용 맥 비트를 붙여줍니다. 그죠? 붙여주는, 어쨌든 그런 정보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 아까 주로 데이터 링크 레이어 2계층과 4계층에서 그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양계층에서 하느냐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TCP도 결국 4계층인데 핵심 기능이 뭡니까? 에러 컨트롤입니다. 에러를 어떻게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간주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무리 에러가 없다 하더라도 버퍼가라는 그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물을 떨어갔는데 페트병에다가
수돗물 꼭지 털면 페트 물을 담을 때 페트 물이 넘칠 때 지됩니까? 잠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항상 메모리에서 메모를 쏘옵니다. 내 메모리에서 상대방 메모를 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도달하는 정보가 수신처 컴퓨터의 메모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크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버퍼라는 한계가 되는데 결국은 오는 도중에 에러가 없다 할지라도 그릇이 모자라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수도 꼭지를 빨리 안 잠그면 넘쳐나면 뭡니까? 이게 넘쳐나면 이렇게 소위 오버플로가 나버려서 물이 흘러내려버려 데이터를 못 받는 게 이것도 에러로 취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넘칠 것 같으면 80% 넘칠 것 같으면 물을 잠그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수신체 버퍼가 넘칠 것 같으면 빨리 정보를 줍니다. 컨트롤 정보를 줘서 넘칠 것 같으니까 천천히 보내라든지 이런 정보를 보내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능도 에러의 물론 우리가 흐름 제어를 한다 해서 플로 컨트롤이다 말을 쓰지만 결국 또 에러가 있다 없다 에러가 생기는 이 경우다 보니까 플로 컨트롤도 이 보면 2계층과 4계층이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내가 예를 들어 사람이 내가 이메일을 하나 보내면 이메일을 1메가짜리 보낸다면 여기서 그 예를 들어 뭐 이메일에 SMTP를 쓰면 SMTP용 이렇게 정보를 내려오면 이게 트랜스포트가 보내는 아까 보면 트랜스포트 TCP 포맷이 있습니다. 한정돼 무조건 다 보낼 수 있는 게 한 분만에 이 크기 프레임이라는 크기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PDU를 합니다. PDU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크기죠.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는 U에서 5계층을 통해서 전송계층 프로토콜 TCP로 전달해줍니다. 전달을 해줄 때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크기가 너무 크면 어쩝니까? 우리가 이걸 자를 수밖에 없죠. TCP 잘라가지고 이거는 자른 정보가 몇 번째라는 정보가 들어가야 되니까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잘라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CP는 위로부터 내려온 상위계층으로 내려온 PDU를 데이터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이 잘려진 여기다가 뭡니까? 이 TCP부터 보통 보면 트랜스포트 주소가 있습니다. 포트 주소라는데 이 포트 주소를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이 컴퓨터 쪽에 IP를 통해 올라왔는데 내 컴퓨터 IP 주소는 컴퓨터 내 하나밖에 없는 거 난 도달합니다. 근데 내가 돌리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한 250개 돌고 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구분자는 아까 그 TCP 포트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편지를 했었는데 몇 호 했는데 축구 5명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호 장종욱 기아 몇 호는 그 네트워크 주소 IP 주소지만 장종욱은 그 응용 프로그램의 주소입니다. 포트 주소입니다. 어쨌든 포트 누가 달아줍니까? TCP가 달아줍니다. 그죠? 네, TCP가 달아주고 이렇게 달아주고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계속적으로 IP도 그러면 뭡니까? 위에서 받은 정보를 또 IP가 감당하기 너무 큰 게 내려온다? 그럼 점이가 또 잘라줘야 되겠죠? 예. IP 헤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신이라는 것은 이런 프로토콜들이 각 컴퓨터에 존재합니다. 존재할 때,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뭡니까? 내려올 때마다 헤드를 붙여요. 각 계층에 헤드를 붙이고, 수인척에서는 어쩝니까? 올라왔을 때 지한테 온 거 맞으면 각 계층의 역할을 뭔가 하면 헤드를 검사해가지고 에러가 없다, 뭐 흐름이 문제가 없다 하면 헤드를 자릅니다. 자르고 위로 올라보내죠.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게 헤더 붙고 또 뭐 이렇게 헤더 붙고 이렇게 하더라도 헤더 붙고 가더라도 여기는 결국 헤드를 자르고 하니까 결국 요 오리지널 정보가 도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그걸 뭐라 한가 하면 보통 아까 보면 보내는 쪽에서는 아까 보면 헤드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 보통 잘라줄 때 그죠? 예. 소위 이제 헤드를 붙이는 거죠. 예. 패딩 붙이고 받는 쪽에서는 헤드를 계산해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잘라내 트랭케이션 하는 그죠? 예. 보내는 쪽은 붙이고 받는 쪽은 자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도착했을 때는 보낸 정보가 오리지널이 이렇게 받는 좀 그대로 도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내는 쪽은 붙이고 받는 쪽은 자른다. 그죠? 예. 무슨 말이시겠죠? 그 세그멘테이션 될 때마다 헤드를 붙여야 되겠죠. 유일하게 대부분 헤드만 붙이는데 어디서 꼬리도 붙이는가 하면 요 2계층에서만 붙입니다. 2계층. 그래서 보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헤드와 뭘 붙입니까? 꼬리, 트레일러를 붙인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2계층에서만 붙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세한 기능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런 IP는 몇 계층입니까? 예, 3계층이죠. 아까 보면 TCP가 여기 4계층입니다. 4계층 동일하게 4계층. 예, TCP나 UDP는 이거는 커넥션 오리엔티드고 커넥션 레스입니다. 어쨌든 이거 무엇이 쓰든 간에 IP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3계층이죠. 3계층. 여기 나중에 여기 2계층입니다. 그죠? 예,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보면 여러분 컴퓨터 돌아가는 HTTP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설라 HTTP 부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잘 아는 뭐 도메인 네임 서버 클라이언트 FTP 파일 트랜스퍼 해주는 거, 그죠? SMTP 이메일 쓰죠. 예, 이런 어떤 그 응용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내가 응용 프로그램이 이메일 쓰면 SMTP 써야 되고, 그죠? 예, 팝을 쓰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 밑에 5계층 프로토콜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각 5계층들은 그 성질에 따라서 TCP를 부를지, UDP를 부를지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그게 따로따로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응용에 되면 우리 핀 같은 거는 UDP를 부르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그 TCP 불러도 그건 결국 뭡니까? IP를 부르죠. IP를 부르고 집에 인터넷이 인터넷 부르고 와이파이 부르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쭉 붙일 때 뭡니까? 정보가 이렇게 항상 헤드를 붙이고, 그죠? 각 계층마다 헤드를 붙인다는 거죠. 그죠? 헤드를 붙여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는, IP, 그 3계층 IP 핵심 특性은 보통 TCP IP를 할 때 TCP 자체가 커넥션 오리엔티드, 커넥션 연결을 하거든요. 연결이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가는 길이 앞에 길 가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패킷 소개되면 모든 택시들이 같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출발한 차가 가장 먼저 도착하잖아요. 안정성이 높죠. 신뢰합니다. 그죠? 근데 커넥션이 없어요. 가는 길에 서로 각자들 알아서 가라 이러면 뒤에 출발한 차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죠? 예. 그때 어쩝니까? 뒤에 그 수인 쪽에서 번호를 보고 뭔가 이렇게 다시 순서를 리어셈블 해줘야 되는 좀 약간 복잡한 문제가 생겼죠. 어쨌든 간에 4계층에서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입니다. 연결을 먼저 해줍니다. 근데 3계층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4계층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계층에서는 커넥션 레스입니다. 여기 보면 3계층은 커넥션 레스라 말 쓰죠. 커넥션 레스. 그래서 비신뢰스, unreliable하다. 그래서 아까 IP 데이터그램이 목적지에 아까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습니다. 베스트 에폴트 제대로 노력해 본다는 거죠. 비접속형 커넥션 레스레이트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각 보낸 정보들이 첫 번째가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는다. 순서가 틀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소를 IP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니크합니다. 전 세계 유니크한 유일한 주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IP 주소는 각 시스템마다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IP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경로 설정이 뭔가 하면 아까 가장 빠른 길이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최적의 경로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주소를 보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IP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IP가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어디서 나왔던 용어냐? IP에서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터넷이 뭐라 했습니까?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컴퓨터들 연결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IP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보내는 쪽에서 위에서 정보가 응용 프로그램 내려오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거죠.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이메일 정보를 이렇게 내려보내면 거기를 이 5계층에서는 5계층 헤드를 붙입니다. 그죠? 그럼 4계층에서는 이 5계층 좀 받고 이 4계층 헤드를 또 붙여요. 3계층에서는 이 위에서 받은 그대로 가고 3계층 헤드를 또 붙여요. 2계층에서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위에서 받은 거에다가 헤드를 또 붙여요. 이렇게 보내는 쪽은 이 도착 여기 이 정보 도착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헤드를 계산해가 헤드가 문제가 없으면 2계층 헤드를 떼버립니다.
그죠? 이게 헤드 떼버리면 여기 남겠죠. 똑같이 남고, 또 상계층 또 먼저 떼버리죠. 그렇게 올라가면 결국 여기서 보낸 정보가 그대로 메시지 M이란 것이 그대로 M이 도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 어떤 프로토콜이 예를 들어 금방같이 뭐 에러 컨트롤 하자, 뭐 플로 컨트롤 이 기능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원래 내가 위에서 내려온 정보는 블랙박스거든. 손을 못 댑니다. 그죠? 그럼 내가 붙이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 헤더 아니면 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옵션 기능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헤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헤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네트워크 설계자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토콜 하나 통신 프로토콜 하나 만든다 치면 3계층짜리 하나 만든다 치면 내가 위에서 4계층 내려온 정보를 내가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헤드를 더 붙이지 않습니까? 3계층 헤드를. 그럼 헤드를 붙일 때 어떤 헤드에 어떤 기능을 넣을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하는, 그게 설계자 정하는 겁니다. 지금 헤드 같은 경우는 20바이트인데 첫 번째 4바이트는 뭐 비전이고 버전이고 IP 버전 4잖아요. 그러면 1010 들어가겠죠. 예, 10100 들어가겠죠. 4비트 2니까. 그죠? 랭스, 뭐 타입 오브 서비스 이런 개념 누가 만들었다? 이 첫 프로토콜 만들 때 이 사람이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죠? 만들어 보이 그 목적지 주소 4바이트, 보낸 주소 4바이트, 4바이트 10 보고 8바이트 나머지 12바이트를 이렇게 어떤 기능을 넣자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3계층이니까 그 주소가 중요하죠. 길을 빨리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4계층, 2계층 같은 어떻습니까? 에러 컨트롤 해야 되겠죠. 에러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되면 에러 컨트롤 기능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CRC나 그죠? 예, CRC 같은 거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예. 페널티 비트 같은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내가 페널티 비트는 약점이 뭡니까? 한 비트를 붙이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헤드가 크면 어찌 됩니까? 상식적으로 많은 기능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필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대신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커지니까 오버헤드죠. 오버헤드 말 그대로. 사실은 실제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와 헤드가 같이 붙어 날아가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경찰차가 고속도로 가는데 경찰차가 많으면 실제 데이터 사람 실어 나르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차들이 가고 잘 갈 수 있도록 경찰차들이 가서 조정해 주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 헤드 크기가 적으면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설계자들은 헤드 크기를 얼만큼 할 거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IP 설계자는 20바이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정보를 하나의 그 데이터그램 IP 패킷이 나오면 거기에 헤드를 붙일 때 20바이트를 더 붙이는 거죠. 20바이트를. 그죠? 20바이트를 더 붙입니다. 왜 20바이트 더 붙이느냐?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IP 주소, 네트워크 IP 주소는 4바이트, 8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면 바이트 제로부터 해가지고, 소위 바이트, 어디까지 있으면 요 20이죠. 20바이트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20바이트를. 앞에 버전은 4비트입니다. 아까 보면 버전 6까지 있잖아요. 버전 4가 넘어 제곱 맥시멈 15죠. 0에서 15. 1 같으면 1에서 16이겠죠. 그래서 버전 16까지 현재 버전 6가 제곱 많이 현재는 나와 있는 거고. 그 IP 헤드 랭스입니다. IP 요 합 20바이트인데 요 사실은 픽스가 되니까 이거 좀 더 붙일 수는 있거든요. 20바이트 넘어서 보통 20바이트면 요 4비트 뭐입니까? 하나가 단위가 4입니다. 그럼 16에 64바이트까지 크게 나가겠죠. 헤드가 20에서 64까지 나갈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타입 서비스는 요 패킷의 우선순위가 좀 빨리 처리해 달라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탈 랭스가 16비트니까 어찌 됩니까? 16비트니까 65,000이죠. 65,535. 그죠? 토탈 랭스가 65,530 65,000 그 64K 하나가 64K 데이터 포함 64K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시겠죠? 그죠? 16비트 65,000 아닙니까? 65,540바이트니까 64K죠. 보통 패킷 크기 맥시멈 64K 하나 크기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나의 패킷이 예를 들어 뭡니까? 여기 보면 위에서 큰 게 TCP 큰 게 넘어 패킷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몇 번 1번에서 2번에서 3번 4번 잘라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부분이 번호가 IP 아이덴티피케이션 16비트가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남은 정보죠. 그럼 time to live는 이 패키지 살아있는 시간인데, 예를 들어 그 라우터를 몇 개 통과할 수 있느냐, 8비트 가니까 256개죠. 이 패키지 256개의 라우터는 통과하지 못하는, 그죠? 예. 이 결국은 하나 통과할 때마다 1씩 감소시켜 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뭐 0이 됐다 말씀, 이미 오랫동안 돌고 돌아온 정보란 거죠. 패키지 도다리 뭐 헤매고 돌고 있는 것들을 중간에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프로토콜, 이거는 밑에 쓰는 프로토콜이 뭐냐, 왜 TCP에 쓰면 TCP라고 저거 적는 거죠. 요 헤더에 에러 컨트롤에 헤더 체크섬이 붙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하나 만든다면, 내가 예를 들어 뭡니까, 헤더 체크섬을 16비트 안 쓰고 8비트 쓰고 다 에러 체크해내겠다 하면 이거 쓰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정의하는데, 이거 헤더 체크섬을 CRC 쓰겠다, CRC 쓰면 되는 거죠. 그 대신 송신처하고 수신처하고 그 정보가 같이 일치해줘야만이 프로토콜에 많이 통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보면 이것은 요 정보가 위에서 이렇게 TCP에서 내려오는데, 위에 내려온 정보는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내 손을 못 대, 위에 내려온 거니까. 내가 붙일 수 있는 건 헤더를 붙이죠. 그래서 헤더를 붙여서 어디로 보낼 건지, 이 크기는 전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 헤더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상대방 수신 측에서 받은 정보는 그 헤드를 보고 나한테 온 건 맞네, 현재 체크해보니까 에러가 없네 라고 분석을, 그러면 뭡니까, 대신 필러그를 상계층에서 사계층 올라갈 때는 이걸 잘라가지고 트랭케이션 딱 자르고 나머지 요것만 올라가면 이 TCP 내려온 정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사계층에서는 요 원래 보낸 정보 요거 그대로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정보, 보내는 컴퓨터는 헤드를 붙이고, 받는 컴퓨터에서는 헤드를 갖고 해석해가 문제가 좀 자르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IP 헤드를 아까 말씀드린 버전은 4비트잖아요. 4비트니까 2의 4성 16가 0에서부터 버전이 뭐 15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IP 버전 뭡니까? 4죠. 최고 현재 6로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직 15까지 쓸 수 있는 남이 헤더 랭스입니다. 아까 헤더 길이는 20바이트인데, 20바이트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20바이트 같으면 이게 지금 헤더 랭스가 4비트잖아요. 그럼 아까 16이잖아요. 16인데 그러면 16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니죠. 곱하기 하나 정보가 4바이트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 맥시멈 헤더를 얼마까지, 64바이트가 붙일 수 있죠. 아까 원래 20인데 나머지 얼마까지 더 붙일 수 있습니까? 44바이트까지, 이 44바이트 더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넘었으면 어쨌든 요 정보로서 헤더 길이를 포함해 우리가 헤더를 얼만큼 왔을 때 헤더가 얼만큼 크기를 알 수가 자르낼 수 있는 거죠. 이만큼 헤더구나. 이걸 뭐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입 오브 서비스죠. 타입 오브 8비트인데 앞에 3비트 우선순위권과 4비트 타입 서비스 필드, 아까 하면 1비트 제로 넣는, 이렇게 8비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똑같이 타입 서비스 우선권이 있다, 그냥 빨리 처리해줘야 된다, 이러면 뭡니까? 이 우선순위 높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거 보면 우선 처리해 줄 수 있는. 인터넷 자체는 우리 보통 우선순위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베스트 에포트랍니다. 최고 노력은 해볼게, 그러나 장담은 못한다 하는 정도, 이게 인터넷이거든요. 예. 결국은 IP를 쓰고 위에 음성이 들어올 때 정보, 음성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IP에다가 이런 우선순위 넣는 거, 왜 우선순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민감하게 빨리 처리해달라는 거죠. 그죠? 예, 데이터 늦게 처리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토스가 필요하다. 그죠? 예. 전체 길이입니다. 이건 IP 데이터 그 뭡니까? 전체 길이죠. 토탈 랭스가 어떻게 됩니까? 토탈 랭스가 지금 보면 16바이트 아닙니까? 16비트니까 65,536이잖아요. 64K 바이트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지금 요 헤더와 보면 데이터 그럼 전체 길이니까 헤더와 그 데이터, 그죠? 페이로드 요 두 개 합해가지고 64K 바이트 크기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위에서 내려온 정보가 64K보다 더 큰 게 내려왔어. 그러면 뭐 자르는 거죠. 두 개의 IP 패킷을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럼 또 더 큰 3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정보, 이 첫 번째 패킷이다. 두 번째 패킷 어디 넣어줘야 됩니까? 여기 보면 식별자,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그죠? 이걸 넣어가지고 1번이다, 2번이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임 투 리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데이터그램이 이제 쭉 라우터 몇 개 네트워크 통해 날아가는데 보통 이게 왜냐면 이게 어떤 IP 패킷이 결국 어떤 IP 주소를 보고 어떤 노드에 도착해야 되는데 우리 네트워크 라우터 통해도 날아가야 되겠죠. 결국 뭡니까? 그럼 계속 이게 도달을 못하고 길을 잃어버 계속 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라우터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또 왔어. 그럼 어쩝니까? 주소 보고 또 찾아가줘야 되겠죠. 그럼 맨날 이렇게 이제 길리를 헤매는 거죠. 그럴 때 라우터들이 지나갈 때마다 데이터그램 TTL을 보고 이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마이너스 1을 시킵니다. 그럼 결국 언젠간 제로 되겠죠. 통과할 때마다 다 적어야 돼. 마이너스 1을 시키니까. 제로 되면 이 그 주소를 보고 보내주기 먼저 TTL을 먼저 확인해 가지고 이게 제로이면 이것을 디스카드 시키고 없애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IP 패킷이 헤매고 있는 패킷들을 관리해주는 정보가 TTL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계속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